하지만 가끔 보면 중층인데도 저층 가격처럼 살 수 있는 저렴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2026년도 거의 한 달이 지났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언젠가는 내 집 마련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라도 생각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집을 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죠. 어떤 집은 몇 천만 원씩 깎이는데 또 어떤 집은 한 푼도 안 깎이고요. 저도 투자하면서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내고가 된 집도 있었고요. 정말 안 되는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어떤 매물은 깎이고 어떤 매물은 안 깎일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잘 깎인 매물들을 한번 쭉 다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거를 4가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가격 말고 매도자의 상황을 먼저 봅니다. 금매는 가격이 싸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급하게 팔아야 해서 나옵니다. 네이버에 나와 있는 가격은 대부분 받고 싶은 가격이거든요. 물론 저층은 중층보다 5% 정도 싸게 나오고 보통 기본적인 차이는 그 정도 있어요. 하지만 가끔 보면 중층인데도 저층 가격처럼 살 수 있는 저렴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건 대부분 상황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격부터 보지 않고 먼저 광고 등록을 얼마나 해놨는지 그리고 가격이 내려간 흔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광고 등록이 20군데 이상이다. 그럼 이거는 정말 동시에 맡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기존 가격에서 한 번이라도 내려갔다면 이미 심리적으로 한 번 꺾였다는 신호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지 내 최저가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비싸 보여도 사정이 급한 매물은 전화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어떤 A 부동산에만 내놓고 내가 이걸 거래가 빨리 되면 내고를 충분히 해주겠다는 서로 간에 합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매도자가 얼마에 샀는지는 생각보다 중요해요. 급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안 깎이는 물건들 있죠? 이유는 대부분 하나예요. 매도자가 비싸게 샀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비싸게 산 적이 있어서 내고해 줄 생각이 없냐고 부동산 사장님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 내놓는 가격보다 제가 손해보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내고해 줄 생각이 없다고 했죠. 사실 매물이 없기도 했지만 제 물건이 거의 내고 없이 500만 원만 깎아서 가져갔거든요. 이게 바로 사람 심리예요. 손실은 이익보다 3배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협상 전에 꼭 확인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돼요. 요즘은 어플로도 바로 볼 수 있고 700원 정도면 확인되거든요. 갑구를 보시면 매수 시기랑 가격이 나옵니다. 동호수를 알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가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가 7억인데 2012년에 3억 초반에 샀다면 충분히 수익이 난 상태죠. 이럴 땐 협상 여지가 꽤 큽니다. 세 번째, 깎아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이걸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이 정도는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매면 더 깎아야죠. 그건 매수자 생각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협상은 내가 원하는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거래가 상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매도자가 원하는 건 보통 이런 것들이에요. 빠른 계약, 빠른 잔금, 많은 중도금, 이사 날짜를 맞춰준다거나 등의 조건을 단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거를 정리해서 말합니다. 가격을 깎아주세요가 아니라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 산 집도 집주인이 빨리 이사 가고 싶어 해서 그게 바로 내고 포인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멀었거든요. 네 번째, 부동산 사장님도 저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나중에 깨달은 부분인데요. 부동산 사장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거래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한 지역에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관계와 평판을 중요하게 보세요. 그래서 무리한 요구는 사장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이 거래가 사장님에게도 과연 좋은 거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정말 살 마음도 없는데 5천만 원 깎아주세요. 혹은 5천만 원 깎아주시면 오늘 가계약금 쏠게요 라는 이런 말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해야 되는 말이에요. 특히 가격 내고 같은 경우는 정말 가계약금이 들어간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나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사장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문제예요. 만약 힘들게 사장님이 깎았는데 못 사겠다고 하면 사장님 입장이 정말 곤란해지거든요. 사장님께 내놨던 매도자는 그 매물을 거두고 다른 사장님에게 내놓을 수 있어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내고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사장님에게만 살포시 여쭤보고 매물을 보는 가운데서는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금매일 수 있었는데 금매가 아닌 경우가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팔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사장님에게 내 솔직한 내고할 수 있는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을 알려주지 않아요. 가격은 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접점선을 잘 찾아주시는 건 사장님에게 좀 역할을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입장을 솔직히 얘기해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자금 사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장님에게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이것은 조용히 여쭤보세요. 여러분, 조급함을 이기는 것 정말 힘들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조급함 때문에 투자를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아무리 4가지를 봐도 조건이 맞아도 매물이 갑자기 나갈 수 있고요. 경쟁자가 먼저 잡을 수가 있어요. 이때 정말 사람이 조급해져서 다른 마음에 들지 않고 비싼 물건을 사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거 아니어도 된다라는 약간 배짱을 가져보세요. 물론 작년 1015 대책 이전에 5일장처럼 급한 경우에는 다르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다른 물건을 조금 더 봄으로써 금매 후보를 보는 것도 내 조급한 마음을 좀 가라앉혀 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금매는 운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얼마나 손품과 발품을 열심히 팔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저희가 부동산을 산다는 것,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평생에 몇 억짜리, 10억짜리 이상 되는 것을 사는 거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하나 다 차례차례 해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네이버 부동산 가시면 그 아파트 탭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중개사 탭이 있습니다. 그 탭을 누르면 부동산이 근처에 나오거든요. 그 부동산 탭을 클릭해 보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뭔지 혹은 다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정말 물건을 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오늘 말씀드린 매도자의 상황, 매수가 확인, 내가 줄 수 있는 협상 카드, 또 조급함을 버리기, 부동산 사장님을 알기 등 이런 것들은 금매를 만날 확률이 확실히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되는 얘기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